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어, 오늘의 강의는 F299 기타 장기 거주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타 장기 비자의 연장에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해 드린 기억이 좀 있습니다. F299을 일반적으로 변경을 할 때는 이 원 비자부터 그다음에 E7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D5, D6, D7, D8, D9 비자까지 어, 이제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또 배우자 이 비자인 F1과 F3 비자도 실질적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할 사항은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항이에요. 왜 일반적이지 않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비자를 변경할 때 이러한 비자에서 F299로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비자가 뭐냐면, 바로 그 숙련 기능 인력 거주 비자입니다. 근데 왜 이 비자가 좀 특이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자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느냐? 왜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E1 비자부터 E7 비자, 그다음에 뭐 예술 그 문화예술도 포함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5부터 D9, 또 이제 배우자인 F1과 F3에서 이제 F299 거주 비자로 이제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F6라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비자가 있어요. 그 F6 비자는 숙련 기능 인력 거주 비자예요. 이 히스토리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긴데, 이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E9 비자 근로자가 한국에서 4년 10개월을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입국을 해서 4년 10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이럴 때 비자 변경이, 자,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그리고 2019년 10월 1일 기점으로 좀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E9에서 갈 수 있는 비자군이 이전에 E7 그냥 1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F6 이 두 가지 비자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5년 이상이 됐고, 여기는 4년 이상으로 됐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 E7-1 비자 자체가 학력, 나이, 점수 이 부분으로 통합이 돼서 E7-4 점수제로 변경이 된 거죠. 점수제, 숙련 인력 비자로 변경이 돼서 현재까지 ING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점수제가 아니었어요. 점수제가 E7, 1에서는 점수제가 아니었는데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때 이제 2017년 8월부터 뭐 12월까지 300명 선착순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인원이 늘어났고, 현재는 정기로 이제 1000명
됐고, 그 다음 이후는 1000명, 뭐 추천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하는 거에 이제 1000명, 이렇게 해서 총 2000명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2019년 10월 1일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F6 비자가 더 이상 없어지고,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F299로 통합이 된 겁니다. 통합. 통합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F6가 없는 거예요. 이제 E74도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거가 뭐 F299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5년이 필요하고, 또 이전에 F7도 가능했죠. 근데 F7으로는 2020년 12월 1일 이후로는 변경이 안 되게끔 지침이 바뀌었고, 요거는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 F6를 이제 F299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첫 번 연장, 그리고 두 번째 연장, F299에서 F6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연장할 때 F299 요건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때도 F299이 아닌 F6 요건으로 이때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요건은 F299에도 불구하고 연장 요건에 포함이 안 됐고, 두 번째는 F299로 두 번째부터는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F299하고 F6 비자하고 연장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일반 F299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1부터 D5, D9, 그 다음에 E1부터 E7, 그 다음에 F1, F3에서 가는 경우 이제 5년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F299는 이제 그 다음에 F299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네, 그렇죠. F2.6에서 F299로 가는 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연장의 조건이, 자, 본인이 F299이고 가족이 F299인 경우, 가족이 F112인 경우로 나누는데, 이제 일반적인 거는 연장 조건에 소득 요건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최저임금의 12배가 되는 거고요. F299,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인 GNI 1배 소득이 됩니다. F112인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본인 F299에 해당되는 거는 최저임금의 1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플러스 1. 원래 F2 비자로 신청을 할 때는 뭐 기간인 4년, 뭐 거의 GNI에 맞먹는 수준의 전년도 소득, 근데 2년 소득 평균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지금 없어지는 규정이지만 토픽이 2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요. 예, 이 정도 됐어요. 그때는 토픽 2급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전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F299 받을 때는 그때는 토픽 2급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연장할 때는 이 한국어 능력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바뀌지 않은데, 이후는 어차피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토픽이 2급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로 이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지침을 찾기가 아주 깨알같은 글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그 F299로 최초 연장할 때 이게 지침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포함이 되는 게 지침 중에서 최초 연장을 할 때 최저임금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F6 자체가 이거는 사문화된 정책이에요. 예를 들면 E74로 포커스 맞추면서 솔직히 E74로 포커스 맞추면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F299로 통합을 해가지고 처음에 연장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연장할 때 4단계 이수 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안내가 없어요. 왜냐면 4단계 이수 하려면은 토픽 2급인데 토픽 2급에서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로 점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픽이 이때 유효했는데 전혀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처음에 F6는 1년 주고요. 그 다음에 F299 최초 연장을 할 때 2년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장이 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까먹어 버려요. 토픽도 기간이 만료가 2년이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F6에서 F299 첫 번째 연장할 때는 그냥 2년 줘요. 두 번째 연장, 지금 시즌이 두 번째 연장 시즌이에요. 두 번째 연장하는 시즌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가 안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F6에서 F299로 변경한 사람이 연장한 사람, 연장이라는 표현 써요. F6에서 F299을 연장됐다. 최초로 연장했을 때 2년을 주는데 그 2년 안에 다음번 두 번째 연장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 F299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좀 색깔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2019년 일반적으로 이제 요때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020년 9월 30일 처음 되고 그 다음 2년 되면 2020년 9월 30일 이게 2년 차예요. 그러면 이때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F299이 뭐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 상관은 없겠지만 10월 1일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1년을 줘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9월 30일 그리고 이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연장을 할 때 2년을 줘요. 그래서 2022년 9월 정도 되면 첫 번째 끝나고 2차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알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했어요. 솔직히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제가 알 때는 1000명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F299을 할 때 이제 2년 연장을 해주잖아요. 처음에 연장을 할 때 그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이 거의 마중물일 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왜냐면 9월 30일까지니까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2회차 연장이 이제 진행되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F2 비자, F299 비자로 연장한 사람 중에서 F6 비자로 리서치권 연장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19년 10월 1일 신청 이전에 했던 분.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274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2020년에 9월 달에 이제 F299으로 이제 돼 있고,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이때는 F6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게 첫 번째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첫 연장을 해줬죠. 두 번째 연장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 아래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사인 코리아 장애달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감사합니다.